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3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활기찬 노후와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 요양, 돌봄 등에 대한 추진 계획 내용도 발표되었는데요. 첫 번째 추진하는 내용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 전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다시 도입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은 노년층에게 급식, 건강관리, 여가생활 등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계획된 유료, 무료 시설로서 동일한 장소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혹은 의존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인데요. 분양형 실버타운과 임대형 실버타운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9년 만에 부활하는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에 해당됩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년층을 위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주택이고 일반 주택처럼 소유권을 갖되 실버타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매월 운영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과거 실버타운은 아파트와 비슷하게 지어서 분양할 수 있었으나 2010년에 분양형 시니어타운이 늘어나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늘고 투기 수요까지 몰려들면서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부활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서 한 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60세 이상 시니어면 누구가 입주가 가능하고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리츠,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주택 노인 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현재 연 1,000호에서 연 3,000호로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은 복지관이 설치돼 식사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도 현재 111곳에서 130곳으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하고 화성동탄 지구의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5%인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 비율만큼 노인 주거 지역으로 부지를 제공해 어르신 친화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 제공하는 경로당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활성화합니다. 주거 외에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 경로식당을 지원하는데요. 현재 전체 경로당 68,233곳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2%에서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하는데 올해부터는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조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 곳은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도 식사 제공 경로당을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자도 배치합니다. 이 밖에 아파트, 일반 주거지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보니 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는데요. 일부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조식 서비스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유인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 노인의 10%가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확충합니다.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어르신분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재능나눔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기업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기술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자격 요건은 각각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에는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 7천 개로 증가하고 임금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는 노인 일자리 여기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입니다. 4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데요. 이를 위해 간병인 관리, 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간병 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이고자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 마련과 등록제 도입도 추진하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간병비 부담에 대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지원하는데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0개 요양병원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 요양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재 95개소를 2027년 250곳으로 늘려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 진료 본인 부담액을 30%에서 15%로 인하합니다. 또한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다양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올해 7월에 도입하는데요.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환자의 재가요양급여를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한 요양, 목욕, 간호 등 방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현재 75곳에서 1,400곳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입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신고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6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2040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집 근처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첫 사업은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상 환자는 연 사회 방문 치료와 교육 상담, 연시비의 관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지역 2년 차에는 사업지역을 40개 군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정부는 시니어 연장자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파크골프 활성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운동정보 홍보 등으로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 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노인 안전 보장 차원에서는
응급안전한 심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노인 안부 확인 등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21일에 발표된 노후 대책 내용들은 편안하고 안정한 일상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 요양 서비스를 구축하고 가족의 간병,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복지 혜택들이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